네, 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 또 창펑자오 CEO가 사임하는 이번 주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제대로 된 내부 조직의 견제가 없으면 정말 빠르게 정무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시장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숨막히게 시장 상황이 변동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자기 회사와 본인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FTX를 쳤던 그 순간에도 FTX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낸스에서 그저께 기사가 났습니다. 침펑자오 사임 결정. 침펑자오 사임뿐 아니라 바이낸스 벌금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어떻게 또 이 시장이 흘러갈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오디오 조절을 좀 하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장의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낸스 정식 공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바이낸스 정식 공지를 생각할 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낸스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다. 우리가 이러한 벌금과 형량을 조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문서로 일단 첫 번째 잘못을 시인했고요. 두 번째, CJ는 두 번째로 바로 즉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몇 가지 특이한 정황이 있습니다. 은행과 바이낸스도 공범이지만 우리가 은행을 꼬셨다. 바이낸스가 은행을 커버를 쳐줬고 정부에서는 은행을 덮어주는 데 동의를 한 상황이라고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후에 바이낸스 협력해주는 은행이 아예 없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1.75억 달러의 채권을 맡기며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현재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생각보다 크게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벗어나는 것, 출국도 가능. 2월 선거 전에는 돌아와야 한다.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석방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금융 리더십이 반응을 크립토 규제에서 완전히 폭발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지만 결국 돈으로 5조 원, 한국 돈으로는 뭐 6.5조 정도,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그 자금으로 일단 그 벌금으로 합의를 준 상황입니다. 자기가 사표를 쓰면서 물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갔지만 사실 CJ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6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열심히 이 블록체인 또 크립토 산업을 위해서 달려왔던 분이고 이런 분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론 잘못은 있죠. 뭐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뭐 테러 단체에게 뭐 이런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금의 안에는 또 그레이한 부분도 있고 다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을 지고 일단은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조건과 함께 규정 모니터를 앞으로 계속 준수 임명하고 미국 정부의 앞으로 사업의 기준 또 정책 방향 또 실제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이제 또 계속 해야 되는 이러한 또 협의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새롭게 임명된 리처드 텅이라는 인물은 기존의 에이펙스 그 대표였습니다. 바이낸스 대표였고 2021년부터 바이낸스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 외 지역시장 책임자를 맡으면서
이미 증펑자오 다음으로 바이낸스를 맡을 인물로 점쳐져 왔는데 이번에 또 CEO로 임명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글들을 보면 물론 바이낸스 토큰은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에는 아직 한국 돈으로 70조 이상의 80조 정도 되는 자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는 큰 대량 유출이나 가격 하락은 없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점은 리플의 가격입니다. 리플은 그 와중에도 3%가 반등했습니다. 내달 다음 달 유럽에서 또 리플 ETF 상장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현재 0.61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리플의 이런 반등은 사실 바이낸스의 이런 오늘 발표, 어제 했었던 발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뭐 10% 20% 떨어지지 않을까? 알트가 다 죽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기존의 기관들에서 이런 지수상품들 ETF나 이런 것들을 상장시켜주는 흐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물론 가장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표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기관, 또 은행, 금융권이 함께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크립토가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가장 큰 인물이라는 CJ가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이 없다. 내년에는 좀 더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내용,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는데요. 물론 바이낸스에서는 이 자금 마련으로, 벌금 마련으로 해서 뭐 10억 달러 정도의, 뭐 2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이동이 있었고, 이 자금 테더를 벌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도 바이낸스에서도 뭐 50억 달러, 5조 이상의 돈이 인출된 적은 있지만, 바이낸스에서 핫콜드월렛, 핫콜드월렛 포함한 뭐 수백조, 뭐 80조, 뭐 200조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예상되는 가격들이 있지만, 이런 많은 자금들은 아직 안정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현재 바이낸스 점유율도 OKX나 비트겟, 또 MXC 후오비, 뭐 각종 거래처 등의 거래소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상반기 뭐 작년까지 70, 80%였는데 지금 뭐 4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거래소가 60, 70, 80%의 이런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이 거래소가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던가 파산을 했을 때 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40% 정도의 점유율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립토 금융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또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당한 뭐 당사자들은 굉장히 아픔의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투자자들, 또 이렇게 이런 업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타격이 잘 무마하는 듯한, 이렇게 파도가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배는 꿋꿋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는 2018년부터 조사를 했고, 현재 5년여간의 각종 조사와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건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엔 미국 시장 철수와 5조 원대의 벌금, CJ의 사임을 통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각종 거래소들이 이제 더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또 고소를 당하고 또 어디를 털고 할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년 정도간의 SEC도 마찬가지고, 각 거래소들의 이런 약점들, 잘못된 점들을 집어내면서 이미 많은 거래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들 입장에서 이제는 나름 방어 능력이나 예전에는 없었던 조직력이나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인사들 임명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는 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쿠코인이 될 거라는 또 전망이 많이 있지만 뭐 이런 전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블록체인 업계 이쪽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편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올해 마무리가 또 한 달 정도 좀 더 남았는데요. 이번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래 글 내용 확인하셔서 필요한 정보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